자, 오늘 11월 17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가파르게 올랐던 삼성전자 포함 반도체 종목들이 하루 쉬면서 지수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먹을 만한 테마와 그리고 새롭게 눈에 띄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먹을 종목들이 알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 상황과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중요한 자리에 위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먹을 만한 테마가 정말 많았는데 신규 상장주, 항공 관련주, 신공항 관련주, 모더나 이런 다양한 테마들이 활발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그랬듯이 요즘 시장에서 줄 때 못 먹으면은 바보를 만들어 버립니다. 캔들이 꽤나 지독하게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줄 때 못 먹으면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더 심한데 최근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한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는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대형주는 어차피 변동성이 하루에 10%, 20%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정적인 수급으로 계단식으로 한 단계씩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단 한 방에 뒤통수를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징조가 나타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를 제외시키고선 누구나 아는 호재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장중에 활발한 상승이 나와도 결국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누구나 아는 재료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거래대금 몰리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며칠 동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수 상태와 중요한 자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월봉으로 봤을 때 2월, 3월에 좀 크게 무너진 다음에 전부 회복해서 고점까지 돌파했습니다. 지금 최고치를 찍은 상태이며 당연히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보기 싫은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당분간 이 분위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백신 영향 때문이긴 하지만 정말 보기 싫은 음봉이 나온다거나 혹시나 백신에서 잘못된 소식이 전해져서 증시에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면 이 좋은 분위기가 쉽게 깨지지 않을 수가 있어서 지금은 오버나잇이나 스윙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시장이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장우 시간의 거래 3시 46분인데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양매도가 나왔지만 지금 올라온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음봉이 뜨긴 했지만 올라온 자리 현재 5일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오늘 하락이 나왔어도 하루 하락으로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라온 자리를 여태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하며 이렇게 양매도가 나옴에도 쉽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투신 쪽에서 또 매수가 들어왔는데 예전 같으면 기간에 엄청난 매도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빠져야지 정상이겠지만 빠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잠시 쉬어가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되면 최근에 떴던 양봉을 다 잡아먹는 좀 힘없는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은 분위기가 괜찮은 상태입니다. 지수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오버나잇이나 스윙 적극적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래대금 상위에 삼성전자 그리고 항공주,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도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부터 제대로 틀어막는 이 기간의 수급 때문에 상승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건 혹시나 장중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황금선 위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진다고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제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양봉 몸통까지 잡아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면 매매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대금상에 또 모더나 관련주도 있지만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갭상승만 떴다 하면은 항상 이렇게 마감합니다. 제대로 된 양봉이 나오지 않고 항상 누구나 아는 재료로 갭상승 뜬 다음에 뭐 그 뒤로는 무너지기 바쁩니다. 소문난 잔치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으며 차라리 아무 이유 없이 올라야지 먹을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관련주도 소문난 잔치로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단타들에게는 정말 즐거운 종목일 수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꽤나 골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가 오후장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보시다시피 추세가 회복되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는 그전 고점까지 근접을 했으며 거래량이 지금 유지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해 줬는데 그 다음에도 거래량이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 40만 주, 100만 주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고점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녹십자도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5일선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5일선 회복해주고 그전 고점까지 거리가 10%가 넘긴 하지만 이 종목 특성상 하루에 10%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7.5% 움직였으며 5일선만 무조건 지켜주게 된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급까지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또 고점을 향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SK케미칼 SK케미칼도 5일선을 회복해 주긴 했는데 보고만 있더라도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너지던 종목이 5일선을 회복해 줬다면 그때부터 이 5일선을 어떻게 지켜주냐에 따라서 매수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 관련주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요즘에 대형주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에서 오늘 박셀바이오가 또 상한가 이거는 제가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 피플바이오 2위 1위가 엔투텍 이렇게 누구나 아는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들 상승률도 대단하긴 하지만 정말 살벌합니다. 잘못 고점에 물렸다가 진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재료에 좀 급하게 단기간에 올랐다 싶으면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소마젠도 마찬가지. 안 좋은 좀 대응하기에 까다로운 이런 윗꼬리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그 다음 캔들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대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장한 네페스 아크 제가 이 종목을 거의 하루 종일 봤는데 시작하자마자 18%까지 아무렇지 않게 올랐습니다. 그냥 한 방에 올라섰는데 하루 종일 흐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방에 올라서고 나서 하루 종일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4,500억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은 꽤나 많이 나온 편이라 생각하는데 신규 상장주의 관심과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신규 상장주가 있으면 하루 종일 거래량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루 종일 거래량이 나오면서 캔들이 살아있다면, 몸통이 살아있다면은 그 다음날에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윗꼬리가 좀 길게 잡혔습니다. 근데 그래도 7%에서 마감을 했으면 몸통이 약간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더 뺐으면은 좀 보기 싫은 윗꼬리가 나오면서 도저히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조금이라도 살려서 마감을 했으며 이 살린 자리 38,700원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를 넣었다 뺐다 장난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좀 좋게 마무리를 해준다면은
장중에 좀 힘들었던 자리, 황금선 좀 눈으로 봤을 때 대충 많이 거래가 되었던 가격이 한 43,000원 정도가 됩니다. 오전에 거래되었고, 그리고 시간 지나서 점심에도 무너질 때도 신규 상장주가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상승이 나와서 고점을 다시 뚫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당연히 첫 번째로 이 자리부터 회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시간의 거래 올리거나 뭐 장 초반에 잠깐 올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그대로 윗골이 또 달면서 무너지게 된다면 이건 계속해서 최저점을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장 시작하고 시초가 위에서 놀면서 43,000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줘야지 그 다음 고점까지 거리가 좁혀지면서 한 방에 이 고점 뛰어넘으면서 5만원 호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내일 시장에서도 시초가 위에서만 그리고 43,000원 정도만 기억한다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수 있으며 혹시나 음봉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떨어지는 칼날은 싸다고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젠이 오늘 10% 무너졌으면 역시나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큐어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어제 분류를 해놓았었는데 하필이면 시간의 거래에서 호재가 터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어제까지 차트만 봤을 때 호재가 안 떴으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움직일 때 차트만 보고 전 고점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하필이면 소문난 잔치가 되어서 오늘 아이큐어는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캐몬 이거 진짜 골치 아프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보고만 있어도 정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들고 있지는 않지만 장중에 급하게 올랐다가 중요한 자리 다 회복해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5,010원까지 밀어버리면서 한 방에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끼리 거래를 하는 건 아니고 주포가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5일선과 그리고 5,000원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오늘 오전장처럼 주포가 원할 때 이렇게 급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간보다가 끌어올리면은 고점과 거리에 따라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급등을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20%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자리에서 상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000원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것. 5,000원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캔들이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5,000원 위에서 마감한 게 가장 중요하며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또 5,000원 이하에서 마감을 한다면 그때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분위기는 괜찮은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하루 캔들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쉬어간다 하더라도 좀 심각할 정도의 외국인 이탈이 아니라면 어차피 또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와서 7만원 근처까지 순식간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는 오늘 캔들이 나쁘지 않으며 이것도 삼성전자 제대로 다시 상승이 나올 때 10만원 돌파해서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지되는 상태이며 이제 시간의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신고가나 전 고점에 위치한 종목 중 좋은 자리를 형성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시장 인기 종목 분석 영상은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